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진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인 7월에 이미 젤렌스키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러시아가 나폴레온과 히틀러를 물리쳤고 러시아는 진짜 전쟁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세계 대중의 관심을 중국과 이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전쟁으로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지정학자 빼빼 에스코바르는 스트래티지 컬처 파운데이션 웹사이트에서 이것은 영원한 전쟁에 대한 초점에서 단지 약간의 변화일 뿐이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트럼프 2.0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퍼즐을 풀기 위해 제시한 조건은 잘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키예프가 돈바스 노보로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15,000개가 넘는 서방의 제재가 모두 종료되고 핵무기가 없는 비동맹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상이 불가능하며 우크라이나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항복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여길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중국, 이란이라는 브릭스 3개국을 상대로 한 전쟁입니다. 그는 미국 지배 계급이 이미 브릭스를 상대로 한 진정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깊이 개입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코바르는 테헤란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제 남북 교통 회랑과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중요하고 사실상 필수적인 허브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거의 모든 미션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깨고 중국이 이란에서 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다이 클럽 프로그램 디렉터이자 러시아의 주요 분석가 중 한 명인 안드레 수신초프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위기 종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미래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존하고 갈등 해결보다는 동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센초프는 트럼프 정권에서 러시아에 맞서는 장기적인 전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될 것이며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이득을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또한 유럽의 추가적인 고립을 의미합니다. 브라질 분석가 루카스 레이로스가 지적했듯이 워싱턴의 현재 목표는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한 전쟁의 부담을 유럽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전쟁을 이끌 능력이 없고 더 나아가 전쟁에서 이길 능력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EU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은 단순히 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두 블록 간의 경제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히 서비스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유럽 국가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들 국가는 국방 투자보다는 사회 보장이나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레이로스는 지적합니다. 그는 또한 국방 투자를 늘리라는 압력은 특히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유럽 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0의 핵심은 중국과의 전쟁이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 분석가 살만 라피 쉐이크는 뉴 이스턴 아웃룩 웹사이트에서 현재로서는 무역 전쟁이 특히 잔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이제 워싱턴에 보복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훨씬 더 잘 갖추게 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이 전쟁을 벌이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필연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라피쉐이크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드미트리 오를로프는 트럼프가 워싱턴의 대량 부패 시스템을 개혁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실제 문제를 보면 혁명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모든 납세자에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많은 미국인이 가장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 예산은 나머지 세계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경쟁국보다 최소한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망가져 미국 인구의 절반은 기능적 문맹으로 자녀에게 잠자리에서 동화를 읽어줄 수 없고 약병에 적힌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문해율이 99.8%인 러시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사실상 보편적인 부패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데 수십억 달러가 새로 인쇄된 지폐 형태로 키예프로 송금된 후 미국과 EU 관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오를로프는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 정부 부채라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세계 GDP의 약 3분의 1에 달하며 그 이자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지막 소련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처럼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단 5년 만에 소련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도자에서 가장 미움받는 지도자로 전락했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마지막 서기장이 시작한 개혁 캠페인을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렀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5년 만에 소련의 경제는 완전히 파괴됐고 나라는 1년에 부패하고 범죄적인 영지로 분열됐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이 무엇을 개혁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개혁을 계속했고 결국 시스템은 붕괴됐습니다. 오를로프는 러시아의 경우 강력한 연방 중심과 정부의 강력한 경제적 역할을 바탕으로 사회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민족 국가 중 하나로 고유한 언어, 문화, 천년의 국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신화 속 불사조처럼 잿더미에서 일어나 매번 더 크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실패한 영국 제국의 식민지였을 뿐이며 빌린 문화, 빌린 종교, 빌린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 주식회사의 모토였던 에 플로리부스 우눔, 다수로 이루어진 하나가 미래는 에 플로리우스 나다, 다수지만 아무것도 없다로 표현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